서울의 밤은 비로 젖어 있었다. 민재는 젖은 코트 깃을 세우며 강남역 근처의 골목에서 우버를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무겁게 뛰고 있었다. 오늘 그는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과 날카로운 눈초리뿐이었다. 민재 씨. 여기에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비를 뚫고 들려왔다. 민재가 고개를 들자 검은 세단의 창문 너머로 준서가 미소 짓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운전석에서 민재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빨리 타세요. 비 맞아요. 민재는 망설이다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차 안은 따뜻했고 희미한 제스민 향이 감돌았다. 준서는 백미러로 민재를 힐끗 보며 말했다. 힘든 하루였죠. 얼굴이 좀 그는 말을 멈추고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어디로 갈까요? 민재는 목적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냥 아무 데나요.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다. 비 내리는 서울의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번쩍였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저도 가끔 이렇게 운전해요. 머리 식히고 싶을 때. 준서가 먼저 입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백미러 속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은 민재가 오늘 가족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들을 잊게 할 만큼 강렬했다.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준서가 물으며 라디오를 켰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든. 조용한 거면 좋겠어요.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잔잔한 재즈를 틀었다. 음악이 차 안을 채우자 민재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가 주는 묘한 위로가 있었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왜 이 사람 앞에선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민재 씨.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까요? 준서가 갑자기 말했다. 민재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커피요. 지금요. 네. 저도 좀 피곤해서요. 근처에 24시간 카페 있어요. 제가 살게요. 준서의 미소는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한남동의 작은 카페에 들어섰다. 비에 젖은 거리와 달리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준서가 주문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카페 직원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웃었다. 민재는 문득 자신도 저렇게 웃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재 씨. 무슨 고민이 있죠? 준서가 커피를 들고 테이블로 돌아오며 물었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어떻게 아는 걸까?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의 마음을 읽은 걸까? 그냥. 가족이랑 좀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기다렸다. 그 침묵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저 옷 사실. 저 게이예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것 같았다. 준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저도요.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그래서 아마 민재 씨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나 봐요. 준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민재가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카페에서 3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후 받은 상처,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를 짓누르던 외로움. 준서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몇 년 전 연인과 헤어진 후로 혼자였다고 했다. 그때는 사랑이 다신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민재는 준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카페를 나설 때 민재는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다시 만날까요? 준서가 차로 돌아오며 물었다. 민재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요. 그 순간 비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민재는 준서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운명일까? 며칠 후 민재는 준서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 한강에서 산책할래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민재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어린아이처럼 설렜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캐주얼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다. 늦었네요. 민재 씨. 준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5분 늦은 거 가지고.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강물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멀리서 들리는 도시의 소음은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쌌다. 민재는 준서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준서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부산에서 자란 이야기,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자신이 다르다는 걸 처음 깨달았던 순간. 저는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민재가 말했다.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가 이사 가면서 모든 게 끝났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했어요. 대학 때 처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다른 길을 택했죠. 가족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가족. 참 어렵죠. 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준서는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씨.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돌렸다. 준서 씨는 가족이랑 잘 지내세요. 준서는 잠시 망설였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커밍아웃한 후로 연락이 뜸해요. 그래도 저는 제 삶을 살아가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했다. 준서 씨, 당신이랑 있으면 제가 더 용감해지는 기분이에요. 준서는 웃으며 민재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럼 더 자주 만나야겠네요. 며칠이 지나고 민재와 준서는 자주 만났다. 카페, 영화관, 늦은 밤의 드라이브.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민재는 준서가 우버 운전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낮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밤에는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고 했다. 민재 씨는 왜 매일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준서가 어느 날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가기 싫어서요. 집에 가면 다시 그 침묵이 시작되니까. 준서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오늘은 제 집에서 밥 먹을까요? 제가 요리 꽤 잘해요. 민재는 놀라며 웃었다. 진짜요? 그럼 기대할게요. 준서의 집은 강남의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에 민재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준서는 파스타를 만들며 농담을 던졌고 민재는 웃으며 그를 도왔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민재는 문득 깨달았다. 이게 행복인가? 하지만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덤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서가 조용히 물었다. 받을 건가요?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못하겠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요. 언제 준비되면 그때 하세요. 그 순간 민재는 준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심장이 뛰었다. 그는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준서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재와 준서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다. 명동의 번잡한 거리,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 그리고 한밤중의 남산타워. 민재는 준서와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늘 불안과 함께였다. 민재는 여전히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그를 다그쳤고, 아버지는 아예 말을 걸지 않았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말이 민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편 준서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동대문이 야시장에서 꼬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서가 말했다. 사실 예전에 연인이 있었어요. 3년 사귀었는데 그가 결국 가족을 택했죠. 민재는 준서의 눈에 깃든 슬픔을 보았다. 그 사람 아직도 생각나세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그때의 제가 좀 안타까워요. 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게.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다를 거예요. 우리 서로 지켜줄 수 있잖아요. 준서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민재 씨, 저는 괜찮지만 당신 가족은요? 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준서와의 시간이 행복했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점점 더 그를 짓눌렀다. 며칠 후 민재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저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든 저는 여전히 엄마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니? 그냥 평범하게 살아줄 수 없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갈랐다. 그는 집을 나와 준서에게 전화했다. 준서 씨, 저 지금 좀 힘들어요. 준서는 즉시 민재를 찾아왔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민재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잠들었다. 민재는 준서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시간이 흐르며 민재와 준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서로의 곁에 있었다. 민재는 준서의 미소를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이 의미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혔다. 일부는 그를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민재, 너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의 말이 민재를 아프게 했다. 준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의 디자인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그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자 계약을 취소했다. 준서 씨,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랑 안 맞아요. 그 말은 준서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준서의 집에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라도 서로를 지켜야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지만 외부의 시선은 그들을 점점 더 옥죄었다. 민재는 어머니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다. 민재야, 그 사람 끊어. 아니면 너도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질 뻔했다. 그는 준서에게 달려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준서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서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가족이든 세상이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웃는 걸 원해요.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당신은요? 저를 사랑하나요? 준서는 미소 지으며 민재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당연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거예요. 언젠가 엄마도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민재는 편지를 보낸 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준서와 함께 그는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화려한 깃발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리에서 민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준서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여기서 우리 진짜 우리 자신일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행사 후 민재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필요 없어. 메시지는 그의 가슴을 찔렀다. 준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고 두 사람은 점점 더 세상의 무게를 느꼈다. 준서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민재가 물었다. 준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재 씨,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바꾸려 해도 우리가 서로를 지키면 돼요. 그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그는 준서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와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요. 제주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치유였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준서는 웃으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같이 걸어요. 제주에서의 시간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은 다시 그들을 시험했다. 민재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외면했고 준서는 직장에서 점점 더 차별을 겪었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준서 씨, 우리 같이 살아요.
진짜로. 준서는 놀라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씨. 진심이에요. 네. 당신이랑이면 어디든 괜찮아요. 민재의 눈은 단호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정리하며 웃고 함께 요리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민재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준서는 클라이언트의 차별적인 태도에 지쳐갔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민재가 말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안 포기해요.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웠다. 민재는 새로운 일을 찾았고 준서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그들의 삶은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1년 후 민재와 준서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들의 작업실은 작았지만 그곳은 그들의 꿈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준서의 디자인을 홍보하며 준서는 민재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다. 어느 날 민재의 어머니가 스튜디오로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저 행복해요. 그날 밤 민재와 준서는 한강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던 밤을 떠올렸다. 그때 우버 안 탔으면 우리 못 만났을까요? 민재가 물었다. 준서는 웃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우린 결국 만났을 거예요. 운명이니까.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어떤 충파도 이겨낼 수 있었다. 민재는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준서 씨.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민재 씨. 우리 함께 바뀐 거예요.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서로가 있는 한 어떤 어둠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